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셀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살레르니타나에 패했다. 그래도 부진한 리그와 달리 챔스에서는 아틀레티코를 승점 한 점 차로 추격 중이다.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팀들이 속한 2조에서도 순위 싸움을 잘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최소 유로파 플레이오프행은 확보할 수 있고 승리하면 챔스 16강 진출도 가능하다. 셀틱은 직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의 6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마에다 다이젠의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가 있었고 이제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다.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유로파 플레이오프행 정도는 노릴만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도 기회를 잡기 위해 맥그리거와 오라일리, 턴볼 등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치오의 승리를 본다. 이미 원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등 힘의 우위를 보여줬었고 이 경기는 홈에 이점도 있다. 임모빌레가 부상을 털어내고 다시 스트라이커로 역할을 하고 있고 알베르토와 카마다가 중원을 장악할 라치오가 승점 3점을 더하며 16강으로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샤흐타르 대 엔트워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샤크타르는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승점 9점으로 1위권을 형성 중인 바르샤와 포르투가 맞대결을 하기에 2위로 올라갈 기회를 잡았다. 그 점에서 조 최하위로 탈락이 확정적인 엔트워프를 만나는 건 행운이다. 원정에서 이미 잡은 경험이 있는데 바르샤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시칸을 비롯해 주코프와 실바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엔트워프는 조별예선 4경기에서 전패를 당했다. 남은 두 경기를 크게 승리하고 샤크타르가 전패하면 3위까지는 노릴 수 있지만 챔스 16강 진출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공격적으로 임해야 한다. 커크와 얀센 등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고 유서프는 중원에 라인을 올릴 것이다. 샤크타르의 승리를 본다. 엔트워프는 챔스 부진이 길어졌고 특히 원정이라는 부담도 있다. 또 팀 공격을 책임지는 중앙 미드필더 에켈렌캠프가 징계로 이번 원정에 빠진다. 스테파넨코와 수다코프 등 우크라이나 국대의 미드필더들이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시칸이 해결할 샤크타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페에노르트 대 AT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조 2위지만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조 1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 4라운드에서 선전했음에도 라치오 원정에서 패했기에 3위로 떨어진 상태다. 그래도 챔스 징계를 마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리그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나서고 있고 마디로와 제루키의 막강한 중원이 있다. 히메네스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감을 조율했다. 아틀레티코는 2승 2무를 기록하며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리그에서도 지로나, 레알과 함께 우승 경쟁을 하는 등 이번 시즌 성적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마요르카를 제압했는데 그리즈만이 결승골을 넣었다. 부상자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데파이를 비롯해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은 모두 돌아왔다. 접전을 본다. 페에노르트는 지난 시즌까지의 아약스가 그랬던 것처럼 에레디비지의 팀으로서 챔스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이 경기는 홈이라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비첼과 아스필리쿠에타, 사비치의 백스리 외에도 바리오스와 드폴이 중원을 지켜낼 아틀레티코의 골문을 여는데 고전하며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PSG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는 도르트문트의 내준 1위 자리를 이번에 되찾으려 한다.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는 리그 선두 경쟁 중인 모나코를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강인이 휴식한 경기였는데 하무스의 선제골 이후 음바페와 덤벨레, 콜로 무아니 등이 모두 골맛을 봤다. 부상자 없이 최근 경기에 나서기에 로테이션도 원활한데 솔레어와 바르콜라, 페레이라 등이 주전의 휴식 시간을 잘 보장하고 있다. 뉴캐슬은 챔스에서 초반 승점 관리를 잘했지만 연패를 당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주전 스트라이커의 부상 이탈과 볼란치의 징계 아웃 등 악재도 있었다. 그러나 A매치 데이 이후 재개된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서 상승세였던 첼시를 완파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삭이 선제골을 터뜨렸고 조엘링턴과 고든 등 공격수들의 골이 있었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뉴캐슬도 최하위기의 파리 상대로 소극적인 운영을 할 상황은 아니다.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턴 등의 라인을 올리며 골을 노려야 하는데 우가르테와 루이스가 나설 파리의 중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음바페와 덤벨레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AC 밀란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지난 주말 고전 끝에 피오렌티나를 잡고 리그 3위를 유지했다. 올리비에 지루가 징계로 결장한 경기였기에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테오 에르난데스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잘해주는 포모리와 티아고, 칼라브레아 등 중앙 수비가 잘해줬고 포베가가 주전 볼란치로 나서며 중원도 탄탄해졌다. 도르트문트는 죽음의 조에서 1위로 치고 올라왔다. 고전이 예상됐던 뉴캐슬 상대로 확실하게 성적을 내며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최하위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하기에 남은 일정에 따라 탈락도 가능하다. 지난 주말 글라드바흐 상대로 폭발적인 화력을 보여준 퀼크루그와 바이노기튼스, 말렌과 사비처 등이 원정에서 다시 골을 노릴 것이다. 대표팀을 다녀온 주축 선수들도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접전을 본다. 밀란은 크루니치와 레인더스, 로프터스치크가 중원에 나서던 것보다 포베가가 들어온 라인업의 경기력이 월등하다. 그러나 외즈칸과 엠네 찬 등 수비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진이 나설 원정팀 중원을 쉽게 넘기 어렵다. 무승부를 불사하고 텐백을 가동할 것이 유력한 도르트문트가 원하는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맨시티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팀이다. 조별 예선 4경기를 모두 승리했는데 디펜딩 챔프로서 좋은 출발을 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2위인 리버풀과 비겼는데 홀란드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데브라이너의 이탈에도 제레미 도쿠와 베르나르드 실바가 이선을 책임지고 있고 로드리의 중원 활동량도 대단하다. 라이프치히 역시 맨시티에 이어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맨시티에 패하긴 했지만 남은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위를 멀찍이 떨어뜨렸다. 때문에 최강 맨시티 상대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올 수 있다. 지난 주말 풀타임을 소화한 오펜다와 시몬스, 슐라거 등이 빠질 수 있고 세이발트와 세스코, 캄플 등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벤치 스쿼드가 얇아진 상태기에 맨시티 역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홈경기에서 나서는 경기기에 허투루 임하지 않을 것이다. 로드리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고 홀란드와 알바레스가 해결할 맨시티가 승리하고 5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